천안시 구성동에 자리한 화훼단지가 수년 동안 불법 영업을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시 당국 역시 이들에 대한 단속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천안TV 취재 결과 밝혀졌습니다. 그동안 많은 논란을 빚었던 충남 아산FC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이 구단 이사회를 통해 정식으로 해임됐습니다. LG화학이 충남 서산에 10개의 공장을 세우고 2조 6천억 원의 통큰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농지를 쪼개기 형식으로 판매해 부당 이득을 챙긴 기획부동산업자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천안시 불당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 폭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피해액만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보상책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소영입니다. 천안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천안시 구성동 인근에는 10여 년째 운영되고 있는 한 화훼단지가 있습니다. 이곳은 자연 녹지로서 농작물의 재배 등만 가능한 곳이지만 6개 화훼업체가 모여 오랫동안 영업 행위를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최영민 기자가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천안시 구성동에 자리한 화훼단지 모습입니다. 이곳에는 6곳의 업체가 함께 자리하면서 10여 년째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들이 자리한 토지는 자연 녹지로 농작물의 재배만 가능한데 현실은 판매 행위까지 하면서 법적인 테두리에서 벗어난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 천안TV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실제 이곳의 등기부 등본에도 토지의 지목은 답으로 명기돼 있으며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해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를 말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공문 4번 정도 보내드려요. 처분 사전 통지서 보내드리고 1차 시정명령, 2차 시정명령, 부가 계고 보내드린 다음에 그때까지 철거 안 하시면 이행강제금 부과하거든요. 이곳을 10여 년째 사용하고 있는 상인들도 할 말은 있었습니다. 천안 시내만 하더라도 자신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으며 다른 곳에 가려고 해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 건물이 불법이다. 이 안에 조그만 사무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위에를 이게 되게 샌드위치 판넬로 있는데 위에를 뜯어내라. 천안에 꽃집이 많잖아요. 한 400개 이상이 되는데도 꽃집에 저기 비너스 한 데가 많아요. 천안에는 전부 다 시에서 그거를 시정해라. 통보를 받고 아마 2차까지 통보를 받은 것 같아요. 현재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천안시는 불법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계도장을 발급한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불법이 마냥 묵인될 수만은 없기에 천안시의 슬기로운 행정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천안역 서부광장 일원에는 현재 미래 천안시의 새로운 동력이 될 그린 스타트업 타운이 조성 중에 있는데요. 천안시는 이곳이 기술 창업의 불모지였던 지역의 새로운 미래 신산업 핵심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현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안시가 천안역 서부광장 일원에 조성하고 있는 그린 스타트업 타운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선정된 그린 스타트업 타운은 한국의 실리콘밸리 조성을 위해 내년 3월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준공을 시작으로 스타트업 기업의 입주 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시는 이를 기반으로 500개 스타트업과 2개 이상 유니콘 기업 육성을 목표로 지역 유명 스타트업 발굴과 투자, 성장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제조 기반 중심 지역 산업 구조를 신산업 중심 첨단 산업 구조로 변환한다는 계획입니다. 스타트업 운영 자금은 운용사 JB벤처스와 천안시가 시도하는 1호 펀드인 천안창업펀드를 올해 안에 조성해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2022년 이후에는 중진공, 민간 엑셀러레이터, 벤처캐피털, 대학 등과 협력해 창업 코디네이터 상담과 기술 창업 기본 교육 등을 제공해 연 50개 이상 스타트업 발굴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천안 그린 스타트업 타운은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 제공 및 열린 혁신 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처럼 그린 스타트업 타운이 가속화되면서 기술 창업의 불모지였던 지역에 새로운 미래 신산업 핵심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그동안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충남 아산FC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들이 최근 열린 구단 이사회를 통해 정식 해임됐는데요. 대표이사와 사무국장 측은 이사회의 이 결정에 불복해 향후 법정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최영민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충남 아산FC 이사회가 지난해와 올해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구단 임원진들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사회 개최에 앞서 박성관 단장은 자진해서 사직 이사를 피력했으며 대표이사와 사무국장에 관련해서는 이사회 구성원들의 표결로 해임이 결정됐습니다. 표결에 앞서 이운종 대표이사는 이사회 개최에 대한 부당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향후 이 문제와 관련 법적인 공방까지 예고하고 있습니다. 함께 혁신을 위해 노력했던 구단주와 공직자들이 갑자기 돌변하여 무리수는 황당한 일련 사태를 받아들이기 힘들며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사들은 직접 작성하지도 않은 문서를 가지고 임시회의를 소집한 위법이 있고 정관과 상법상 큰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무엇이 급해서 아직 감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해임을 서두르는지 해임의 요건이 되는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구단의 임원진들이 전원 물러나는 사태가 발생하자 아산시와 충남 아산FC는 정관에 따라 아산시 선우문 복지문화국장을 대표이사로 해 앞으로 남은 시즌을 꾸려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충청남도를 비롯한 각 지역에서 제76주년 광복절 기념식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충청남도는 지역 보훈단체 관계자 49명만 참석한 가운데 충남도청 문예회관에서 단촐한 광복절 기념 행사를 가졌습니다. 양승조 지사는 경축사를 통해 친일 잔재 청산을 통한 분열의 역사 극복과 분단 극복, 저출산, 고령화, 사회 양극화 등 3대 위기 극복 등의 과제를 제시하며 대한민국의 자주 독립 완성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습니다. 천안시도 같은 날 목천읍에 자리한 서구 이동영 선생 기념관에서 지역 광복회원 등 보훈단체 관계자들이 자리한 가운데 광복절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박상돈 시장은 오늘날 우리가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이동영 선생을 비롯한 수많은 애국지사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이들의 희생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충청남도가 LG화학으로부터 친환경 제품 등을 생산하는 공장 10개를 한꺼번에 유치해 2조 6천억 원의 투자를 이끌어냈는데요. 자세한 내용 조인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LG화학이 2028년까지 충남 서산 대산 3 일반 산단에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는 탄소 중립 공장 10개를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총 투자 규모 2조 6천억 원으로 우리나라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 실현, 국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LG화학 측은 우선 4,800억 원을 투자해 농업용 생분해 필름과 태양광 패널용 POE 생산 공장을 건립하고 이후에는 전기차 배터리 관련 소재, 폐플라스틱 재활용, 온실가스 저감 관련 공장과 위생소재 관련 공장을 차례로 건립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충남도와 서산시는 LG화학이 계획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과 재정적인 지원을 펼칠 것이며 이로써 신규 고용 인원은 4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947년 설립한 LG화학은 지난해 매출액 30조 765억 원을 올린 글로벌 기업으로 도내에서는 대산 공장을 가동 중에 있습니다. 천안TV 조인옥입니다.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국민의힘 대통령 경선 후보로 정식 등록하고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에 돌입했습니다. 박찬주 예비후보는 지난 17일 중앙당을 방문해 후보 등록을 마친 후 이튿날 아산 현충사를 찾아 참배하며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박 예비후보는 감상적 평화주의에 빠져 군대에 평화를 주입하고 북한의 눈치를 보며 안보를 와해시킨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이어받아 튼튼한 안보를 구축하겠다면서 의지를 다졌습니다. 농지 쪼개기 판매로 무려 100억 원 이상의 부당 이득을 챙긴 기획 부동산 업자가 최근 경찰의 덜미를 잡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박승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농업법인을 설립해 농지를 취득 후 지분을 쪼개 대파는 방법으로 전매채익을 챙긴 부동산 개발업자와 이에 관여한 법인 관련자 6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충남도 경찰청은 부동산 개발업자 A씨를 구속하고 관련된 6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했으며 지분을 쪼개 대파는 과정에서
거짓으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은 혐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농지를 평당 18만 원 상당에 매입해 119명에게 평당 100만 원을 받고 대파는 방법으로 107억 원 상당의 전매채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대전시 둔산동 일원에 콜센터 사무실을 차리고 40여 명의 텔레마케터를 고용해 기획부동산 형태의 영업활동으로 매수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또 용농의사 없이 투기 목적으로 농업법인으로부터 농지를 매수한 119명에 대해서도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지가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지 않도록 지속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천안TV 박승철입니다. 지난 11일 천안시 불당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고급 차량을 비롯한 수십여 대의 차량에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보험업계에서는 이 사고로 인한 시설물 피해와 차량의 피해를 모두 합쳐 피해액이 100억 원이 훌쩍 넘길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최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1일 천안시 불당동에서 일어난 아파트 주차장 폭발 사고의 여파는 대단했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만 666대가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고 이 중 470대가량이 자동차 보험사에 피해 접수를 신청했습니다. 이들 중 고가의 벤츠 차량도 약 100대가량 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화재의 원인이 된 출장 세차업체 승합 차량의 대물 한도는 약 1억 원가량인데 이를 가지고 다른 차량들의 피해 보상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 것입니다. 여기에 지하주차장의 시설물 피해까지 합산하면 피해액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 소방 관계자들의 전언입니다. 이 사고로 출장 세차업체 승합차 소유주인 30대 남성은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주민 14명도 연기를 마셔 역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충남 북부상공회의소가 지난 10일 미국 4개 지역의 한인상공회의소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충남 북부상인은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산타클라라 한미상공회의소, 달라스 한인상공회, 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 오렌지 카운티 한인상공회의소와 협력과 연대, 공동 발전을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을 통해 이들 단체들은 CES 참관 및 기술 세미나 개최, 양국 진출을 위한 중소기업 소개 및 네트워크 연결, 미국 내 온 오프라인 엑스포 개최,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운영 등에서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충청남도 교육청이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온라인 작성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도입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이번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도입해 대면 접수 창구의 감염병 확산 위험을 차단하고 동시에 수험생이 대학 진학에 필요한 과목을 선택하는 데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줄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은 이달 19일부터 31일까지 운영되며 재학생 및 졸업생은 수능 응시원서 온라인 작성 시스템에 입력한 후 소속 학교에 방문해 접수에 필요한 준비물을 원서 접수 기간 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대입 수학능력시험 접수가 시작됐다고 하죠. 충청남도가 전국 최초로 대학 수학능력시험 온라인 접수를 도입했습니다. 코로나19로 학교와 학원 등 수업도 조심스럽게 다녔을 수험생들에게 배려와 응원의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천안TV 중앙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꿀맛 나는 하늘, 아삭한 하늘, 상큼하고 시원한 하늘. 어때요? 천안이 그려낸 하늘. 하늘 그린으로 작은 행복을 함께 나눠요. 하늘 그린. 천안TV 초대석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이웃이면서 지역을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하고 계신 분을 모셨습니다. 신안동 주민자치위원회 원희숙 부위원장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천안TV 초대석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부위원장님 소개 먼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신안동의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원희숙입니다.
네, 신안동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소개도 부탁드릴게요. 네, 신안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총 2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은 못하고 있지만 코로나가 종식이 될 때를 기다리면서 예. 여러 가지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활동을 이어오셨잖아요. 네. 그 중에서 특별히 좀 강조할 만한 활동이 있으셨다면 어떤 걸까요? 네, 그동안에 크고 작은 봉사가 좀 있었는데요. 코로나19로 거의 중단된 상태입니다. 예.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전과 똑같이 복지관이라든가 요양원 같은 데 다니면서 많은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 신안동은 30개 읍면동 중에서 아마 후원금을 제일 많이 냈을 거예요. 신안동 주민분들의 참여가 네. 높으셨나 봐요. 작은 어린이들도 그렇고 또 어르신들도 예. 뭐 신문을 보러 오시고 또 새로운 신간 서적 같은 게 있다든가 에세이가 있을 때는 저희보다도 먼저 알고서 이렇게 찾으러 오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구입이 못 됐을 때는 예. 주민들한테 크게 불편이 없도록 바로바로 이렇게 준비를 해서 하다 보니까 그냥 주민들로 하여금 예. 그래도 주민자치가 이런 활동도 하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좀 신임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민분들의 참여도가 높으면 네. 더 이제 봉사하시는데도 더 힘이 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현재 그럼 추진하고 있는 사업 또는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네. 무엇이 있을까요? 도솔광장과 천우지 저수지를 잘 관리해서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힐링의 공간으로 만들고자 동장님하고 함께 나름대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전에 했던 것처럼 예. 뭐 건강 제조 같은 거라든가 음악 공연 같은 거를 예. 해서 저희 신안동 주민들이 보다 좀 생활에 좀 활력이 예. 될 수 있는 그런 거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로 하여금 예. 좋은 호응도를 갖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며 우리 주민들도 저희가 이렇게 하는 만큼 많은 관심과 사랑 협조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신안동뿐만이 아니라 천안시를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해주실 부위원장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